단기 매매 아직도 감으로 하나요? 몽당 연필의 강의로 확률과 데이터로 매매하는 자신을 만나보세요. 우상향 고고가 알려주는 직장인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탑다운 단기 매매의 정석, 시장을 읽고 흐름을 연결해 실전에서 바로 쓰는 단기 매매법, 78.88%의 고득점 타율, 1월 25일 단 하루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간 테마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지난주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반도체 쏠림에 대한 피로가 지난주에 시작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도 반도체가 다시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똑같지만 한국도 계속 오르는 곳은 없어요. 조정을 받고 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전체 테마에서 10개가 같이 올랐다면은 조정 국면에서 5개가 사라지고 한 번 더 조정하면서 나머지 3개 사라지고 그 다음에 2개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 계속 오르는 모양새는 있을 수 있는데 테마 자체가 그 테마만 갈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무 테마나 사면은 좀 위험한 구간에 왔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지난주에 이유 있는 구조를 자꾸 보려는 모양새들이 있어가지고 테마 싸움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우리 테마가 이제 다시 갈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도 있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통 테마를 들어갔다가 매매하는 구조로서 매매를 해나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시장 상태를 한번 요약 한번 해드려 볼게요. 지수가 계속 연고점을 찍으면서 중심의 테마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는 거고 거기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반도체만 사는 것 아닌가라는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다음 테마가 뭔지를 미리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조정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모인 방향을 더 체크를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테마가 지속성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가 핵심인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뉴스의 개수, 종목에 언급되는 뭐 숫자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수요 수급 그리고 정책 제도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적인 흐름 제일 중요하죠. 요거에 대해서 맞아 떨어지는지로서 테마를 내가 보유할지 말지를 항상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테마인지 중기 테마인지 요걸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 방송의 목적은 그 구조를 짜지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주가 다시 왔었어요. 그 세 가지 핵심 축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가 조선주가 왔어요. 다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지켜보긴 해야 돼요. 조선주라는 거가 재작년을 필두로 해서 꽤 오래 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는 한 주 정도를 더 관찰을 요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미국 망가 수요를 체크하면서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만한 테마. 두 번째가 이제 이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바네수엘라 정도가 아니고 이란이 지금 꽤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체감을 지금 못할 뿐인데 엄청나게 숨은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X 같은 걸 보면은 실제로 시위에 참여한 분들이 뭐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독재자가 만남을 하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일단 트럼프는 이란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시 시장 확정 리스크로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켜보면서 요거는 사실 단기적인 이슈가 꽤 커서 한번 눌림목 자리에 있는 거를 도전해 보면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로봇은 보다 핵심이다. 지금 시위의 핵심이에요. 지금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로봇 테마는 장기 테마로서 제일 안전한 테마 중에 하나다. 근데 계속 해당하는 종목이 독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로봇주로서 한국에서 역시 젠슨왕이랑 만났던 현대차가 다시 재해석되면서 기술주로서 새로운 뭘 계속 이어갈지 요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거가 지속 가능한 핵심축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번 주에도 저도 보고 있는데 계속 현대차 그룹이 어디까지 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관망 중에 최고의 관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쏠림이 피로감이 오는 시점이 와버렸다. 이게 시장이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나도 포모에 쌓여서 다시 반도체주에 나도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거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아주 큰 피로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실 거라 이렇게 봅니다. 피로감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반도체 쏠림에 대한 피로감이 현재 장이 집중되고 있고 한동안 반도체 쏠림은 정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단발성 기사로서 이런 식품 관련 기사들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도 김치 관련 수요 있다 이런 게 나왔었지만 이것도 추가적인 뉴스 이슈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은 되게 단발성인 테마가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부로 샀다가는 다시 이 테마가 올 때까지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단기 테마인지 중기 테마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구조를 만들어 가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뭐냐면은 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뉴스 제목 보고서 그냥 무조건 추격해서 하지 마시고 테마가 여러 개 있는데 다 사자 이러지 하지 마시고 이미 지금 주도한 테마가 바뀌고 있다는 이 흐름을 구조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 속에서 다시 돌아오는 테마, 강력한 테마가 어떤 건지 그거를 판단해 가야지 자연스럽게 매매를 해 나가실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한국 주식 가지고 장기 투자 4년, 5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워런 버핏도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 아시죠? 처럼 샀다 팔았다 비중 조절이 매매를 해 나가는데 핵심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주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애매하면 안 하는 게 맞는 장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반도체 피로감이 세가지고 지금 테마를 잡아내는 게 매매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깨지는지 유지는지 요거를 관찰하고서 비중 조절을 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요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나가냐가 시드를 지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